법과 원칙 강조하는 건 바로 화물연대 파업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화물연대 파업 13일째입니다. 오늘 민노총은 예고한 대로 전국 15곳에서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좀 동력이 빠진 건 아니냐, 힘 빠진 거 아니냐는 모습도 좀 비춰집니다. 규모가 큰 현대중공업 산하 3개 회사가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화물연대 지도부의 협박 행위, 그리고 민주노총이 건설노조의 불경 지부들을 통해서 시멘트 작업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이 국가법에 대한 도전 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드시 차단할 겁니다. 우리는 민주노조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던 민노총인데 앞으로 화물연대 지금 거의 2주가 다 돼가고 파업 자체가 이현정 의원님. 네. 여러 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화물 노조원들이 복귀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현대중공업 산하 3사의 파업 유보 결정, 이게 아무래도 오늘 총파업의 동력을 많이 잃게 만든 건 아닌지 지금 현상은 그렇습니다. 일단 국내 조합원이 100만 명이 넘는 최대 노조인 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저는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총파업이라는 이유 자체가 보면 일단 이 노조의 요구사항, 또 이 조합원들의 요구, 또 사회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맞물려야 되는데요. 예. 특히 이번 총파업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불편해하고 있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썩 좋은 눈빛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국민들이 다 힘든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앞세우고, 더군다나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물류지 않습니까? 물류다 보니까 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휘발유 주유소 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고갈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아닌데? 라는 그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지하철 노조, 철도 노조 시작해서 서울대 병원 노조 전부 다 철회했죠. 지금 또 이 현대중공업 노조. 왜냐하면 현대중공업 노조가 쟁의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은 합법적입니다. 근데 이 현대중공업 노조마저도 파업을 어제 잠정 합의해서 철회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면 실적으로 지금 파업을 할 수 있는 동력은 거의 없어졌어요. 화물연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일부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복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번에 정말 이 모든 노조들의 어떤 총파업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라고 했던 민노총의 어떤 당초 계획은 저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얼마만큼의 규모의 파업 동참이 있을지가 많이 관심이었는데 일부 조선 회사 혹은 현대중공업 계열사 3사의 파업도 좀 철회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정부의 강력 대응 기조에 민주노총에 또 지지 않겠다는 뜻을 점점 굽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덩달아서 문제의 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노총 홈페이지에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가 민주노총에 보내는 연대사라는 제목으로 보낸 글이 자랑스러운 듯이 올라와 있고, 조선노동당의 이중대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글들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주사파나라든가 종북단체 등등과 함께 그 연대투쟁을 할 때 한미 그 군사훈련을 중지해라, 이런 식의 그 손피켓까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체제 전복 시도가 아니면 이게 순수한 그 노동투쟁으로 보기 어려운 거죠. 진짜 좀 행태들이 도를 넘은 거 아니냐라는 일부 부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의 이 파업 동참했던 노동자 가운데 파업 중에 100만 원 상당의 판돌 걸고 도박하다 적발이 됐다, 할 게 없어서 시간 보내려고 했다, 혐의를 인정했는데 뭐 돈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혹은 뭐 몇 명이
여기에 입건됐는지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 파업 혹은 이런 동력의 순수성을 의심받게 하는 거 아닌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이 노조가 일단 아니거든요. 여기는 다들 개인 사업자입니다. 근데 그 화물 연대라는 것이 또 자연 발생적으로 서로의 의견이 맞아가지고 연대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또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쇠구슬을 쏴가지고 굉장한 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그리고 또 운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저주가 섞인 플랜카드를 걸어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이 연대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오히려 다수가 그냥 우리는 운행을 하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힘을 규합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민주적인 권리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 불법 파업으로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계속 이렇게 확인되는 것은 단정 이게 지금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운행하고 싶은 또 다른 개인 사업자들을 강압적 포갑적으로 누르는 행위는 반드시 막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파업이 아니라 운송 거부 법적인 건 그렇고, 뭐 운송 거부는 할 수 있지만 이게 국가 물류 시스템을 점거하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된다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다들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노조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공공재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개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유가 보조금이라는 걸 계속 지급을 해왔습니다. 예. 굉장한 혜택을 국가에서 지급을 하면서 공공재성을 인정받아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부가 주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따라라라면서 다른 조합원들의 의견을 누르고 있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민주적인 그 진행 규합 절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 현장 화물 운전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분명 현장 목소리도 잘 들어봐야 되고, 정부도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건 뭐 아무리 타협의 여지가 아니더라도, 불법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할 겁니다. 다만 제가 아까 소수성을 좀 의심받고 있다고 많이 지적했던 부분 중에 이런 뭐 도박 혐의 말고도 오늘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부분, 홈페이지에 북한 연대사를 게재한 부분, 굳이 조선직업 총동맹중앙위원회 이 얘기까지 글을 올릴 필요가 있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들이 있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일단 북한에서 보낸 내용을 보면 이게 파업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뭐 한미 군사 동맹이라든지 연합훈련 이런 부분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글을 올리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파업의 정당성, 예컨대 개인 사업자들이 본인들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화물연대에 소속된 분들이 개인적으로 파업을 하고 일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봐요. 다만 저렇게 연대체에서 저런 형태의 북한에서 보낸 위원회 성명, 그것도 파업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내용들을 게재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 파업이 사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안전운임제에 대한 주장, 그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는 건 국민들한테 충분히 저는 어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저런 부분들이 올라가게 되면 홈페이지에, 그러면 이제 그 의도와 관계없이 저런 글 하나 때문에 결국은 파업의 순수성이 의심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정치적 파업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북한이 보낸 걸 굳이 올릴 이유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예. 저런 글들을 올리는 것이 원래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총파업의 동력은 많이 약화된 거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데, 내일이 딱 그 화물연대 총파업 2주가 됩니다. 대통령은 계속해서 다시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 상황 아직도 녹록지 않습니다.